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일단은 뭐 청문회 먼저 얘기했죠. 없지 뭐. 네, 오늘 청문회는 조한규 사장이 어제 하드캐리하는. 예. 뭐 다른 거 볼 거 없더라고. 조한규만 보면 되더라고. 엄청나게 큰 거를 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큰 걸 얘기했지. 그동안 사실은 조한규가 계속 약 뿌렸잖아. 내가 뭐 갖고 있다. 근데 치지는 않더라고. 확 이렇게. 근데 그거를 오늘 아마 다 깔라고 맘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한규 사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쇼킹한 것들 몇 개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양승태 대법관을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양승태 대법관하고 또 원주인가요? 지방법원장. 춘천인가요? 춘천 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 뜬금없이 또 이회수 시인 등판하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보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얘기했던 민간인 사찰, 뭐 기무사 사찰,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거 사찰을 했다는 거잖아. 물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민간인 사찰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것은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한 번의 그 국기문란 사건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이죠. 박근혜는 또 하나 탄핵사예요. 왜? 대한민국 상권 분립 나라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거의 최고 수장이죠. 그걸 견제하겠다는 거잖아. 내 말 들으라는 얘기잖아. 예. 그러면 상권 분립이 아니죠. 헌법 완전히 위배한.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이 맞을 거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게, 이 조한규 사장이 지금 국회에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제출한 문서에 워터마크가 찍혔대요. 네. 국정원 워터마크. 복사하면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충분하고. 국정원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원도 또 한 번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예.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찰했다. 그럼 괜찮아, 사실은 그거. 들리겠지. 제뭐 소문에 따르면 이런 거? 바람을 피고 다닌대더라. 뇌물을 뿌린대더라. 뭐 춘천에서 누가 바람을 피고 다닌대더라.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지방법원장은 뭐 관용차를 막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로비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 들려서 국정원이 갔다. 문제 없어. 왜냐면 그거는 사정기관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거죠. 지금 대법원장은 뭐냐면 등산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일상적 사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아까 그 춘천 지법원장이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그걸 어떤 그 소스를 듣고 가서 확인을 한 거라면 건지, 아니면 계속 살펴보다가 체크했는지. 계속 살펴보다 체크했으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문서가 맞다면은 국정원이 그런 거 하는 데인가? 다른 사찰 기관이 따로 있을 텐데. 있지, 청와대에. 예. 그런데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 자체도. 그건 국정법 위반이고요. 하여튼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오늘 이게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 대법원장의 일가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의 곤혹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조한규가 세계일보 전 사장이죠. 네, 처음에 그 정은혜 문건이 터졌을 때 그거 받은 거잖아, 세계일보에서. 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자료 유출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그런데 내용은 찌라시다. 뭐야? 국기문란인데 찌라시가 뭐야?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행위는 문제가 되지만 안에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자료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자료가. 이것도 아마 그중에 한 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고, 그것도 김기춘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거 또 확인된 거고, 김기춘 물론 아니라고 그러지만 모릅니다. 우리 응천이 형이 그거 구라예요? 내가 들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이 문건도 청와대의 지시 혹은 국정원의 과잉 충성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문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가 중에 등산을 갔다는 거지, 대법원장이. 이 등산 강이라 그래요, 이분. 묻지마 등산은 아니겠지. 근데 대자연 나이트? 진짜 하다가 빠지지, 헛발질 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등산을 좀 갔다 그러는데, 퇴근하고 안 가면 문제가 좀 되겠지. 뭐, 일단 그렇게 되고, 이 춘천 지법원장은 사실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회수 얘기 나온 거는 이회수 등 지역 내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수전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이 문건에 있고, 또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운동을 했다. 조사장이 딱 워딩으로는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거는 아마 특검에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말고도요, 또 하나 엄청난 이야기를 조항규 전 사장이 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윤회가 7억 원 정도를 받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7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사장이 안 했고, 네, 조사장이 안 했고요. 그럼 국회의원, 네. 질문하던 국회의원이 했고요. 네, 금품을 바꾸서 부총리직을 매관 매직, 매관 매직이 일어났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부총리급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진 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7억 원. 근데 아마 조사장도 그쯤 될 거라고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맞다고. 그래서 김경진 의원이 누구냐? 부총리급이라는데 라고 하니까 말 못합니다. 현직에 있어요. 아직 현직에 왜 있거든요. 팩트? 이게 큰 거야. 현직에 있어? 야, 골라볼까 한번? 대한민국에 부총리 2명밖에 없는데? 부총리급이라고 했잖아. 부총리급.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의 지위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네티즌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 뭐 금방 드러나겠죠. 예. 금방 드러날 거라 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문건이 없어요. 들었다고.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얘기했거든. 네, 들었다고 했다는 예. 거죠. 그러면 구두로 보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은 문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 취재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보면 살펴보면 될 일이고. 하여튼 그럼 매관 매직은 영수증도 안 남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상당히 크다. 근데 조항규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이 조항규 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뒤통수 맞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청와대에서. 일단 정의대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니까 일단 기자들 검찰 조사 그렇죠. 받게 하고 세무조사 때리고요. 세무조사 때리고. 사장 교체 압력 넣고. 그래서 사장 교체 압력을 어떻게 했냐면 세계일보가 통일국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통일고 총재 한학자 예. 한학자한테 압력을 직접 다이렉트 한 거죠. 그래서 쟤 호출을 안 자르면 받죠. 호출을 받죠. 니네는 뒤진다. 그래서 이 조사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하고 만났는데 사장님 이런 안 얘기가 되겠습니다. 왔으니까 나가주시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 탄핵감이야. 그렇죠. 에?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날려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항규 사장이 사실은 오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말고라도 계속해서 더 터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8개쯤 얘기했잖아. EJ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폭탄은 들고 있어야지 강력하다고. 그걸 몸소 보여준 거지. 딱 하나만 깐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조사장이 얘기를 할 때 워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 드러나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예,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예.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장이 문건까지 지금 다 들고 왔으니까 이거 뭐 특검으로 넘겨가지고 다 수사받아서 단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아마 특검이 수사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브리핑을 아마 헌재에서 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사찰이 만약에 지금 사실로 들어가게 되면 헌재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너무나 야마가 돌 거 아니야. 네. 일단 야마가 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정유라 의혹 밝히는 거였어요. 예. 정유라 의혹 밝혔는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나는 정의라도 모르고. 정유라 부정입학에 나는 관여한 게 없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김상혁. 영원히 저주받는 김상혁. 아, 술은 마셨지만, 그거? 음주운전 아니다? 분명히 부정입학하고 잘리기까지 했는데 왜 그거를 한 사람은 없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유라를 왜 잘랐어? 그러니까 부정입학한 사람은 있는데 받아준 학교 관계자는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저기 교육부에서 감사한 거는 뭐야? 그 감사관들이 뒤에서 빡쳐가지고 앉아있더만. 그리고 이대에서도 자체 감사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례적으로 또 밝혔다 그래요. 그럼 특검에서 또 나와야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다
단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이거 뭐 학계에 계시니까 이 박사님이 예. 뭐 최경희 총장이나 뭐 김경숙 그 전 그렇죠? 단과대 학자. 네, 단과대학 학장이나 이분들도 근본은 자기 원래 근본은 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자라면 학자는 사실 자존심이 되게 크지 않나요? 이런 그죠.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마지막에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는 상황이 이랬다라고 얘기한 게 맞는데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니까 학문적으로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해서 보직 교수조차 하나도 안 맞는 우리 지도교수 같이 훌륭하고 고귀하신 분도 있지만 되게 학교 내에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큰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요. 혹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최경희는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계속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화가 자기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글쎄, 지금하면 못 지키지 않나요? 그거는 또 최경희 전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보통은 근데 그 정도 갔으면은 학교에 버티기 쉽진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재단과 교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그런 것들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니 그리고 최경희든 총장이든 저 체육부장이든 존나 골 때리는 게 최순실 언제 만났냐니까 2015년 9월에 최순실이 학교에 와서 만났다 했잖아. 네. 야 학부모가 가면 다 만나주냐 너는? 안 그래? 총장이 그렇죠. 다 만나줘?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왜 만나냐고 최순실을 특별하게 스페셜로. 나 여태까지 강의하면 전화 딱 한 통 왔거든요, 학부모한테. 제 자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출석을 안 했는데 학점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애가 20대인데 그런 말씀 해 하세요. 그냥 끊어버렸거든. 그리고 또 학사 경고였나요? 하여튼 그 학칙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던 그 교수한테 이제 최순실 내려간다고 하니까 우리 학장님이라는 워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개망신이지. 순실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순실이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저 밖에 이사가 무서워 이러는데.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의원 열일하고 계시네. 예. 우리가 좋아하는 박영선 의원. 그럼요. 박영선 의원이 까방권 여러 개 따셨어요. 예. 곧 사라질 겁니다. 왜? 그럴 일이 있어. 이거 곧 사라질 편집할 거지? 거야. 안 해? 뭘 씨발. 뭘 편집이야, 씨발. 이 얘기도 끝나는 마당에, 씨발. 자, 박영선이 최순실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 어제도 공개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그냥 다 하나야. 증거인멸. 예. 계속해서 증거인멸. 독일에 있으면서 저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하고 계속해서 증거인멸. 예. 그러니까 검찰이 멍청한 거에 최순실이가 한국에 왔는데 하루를 시간 준 거. 멍청한 거 아니면은 한통 속일라는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루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는 모래. 야, 이 말하는 것도 이게 이런 워딩 쓰는 거 보면 반조폭이거든. 그렇지. 조폭들이 자기 고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좀 거칠 게 없는 사람들이 특정 업계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기자들이 뭐 M본부, K본부 그런 식으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런 약자들 쓰는 건 이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자신감이라든지 언론계 종사자라는 그런 거. 최순실은 잘못 배운 프라이드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약칭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언론인들이 프라이드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 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 언론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따오로 언론을 망쳐놨어? 아니야. 그냥 그거는 다 씨발 엘리트주의 건조야. 건조예요? 기자들이 나보고 좀 기레기 말이란 좀 쓰지 말라 그러던데. 야, 이 기레기 개새끼들아. 막 가는구나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씨발 없어요. 또 박영선 의원이 또 이거 말고도 한 건 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내부 문건을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대응 지침 이런 제목의 문건인데요. 예. 여기를 보면 빨간 펜, 파란 펜. 예.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친박이라고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얘들은 공격성이 약할 것이야.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이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완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저쪽 편 들고 자빠졌고 핸드폰이 뜨거워. 아니 그러면 그 양반들은 원래 멍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 받고 나온 거야? 뭐 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니 근데 본인이 그랬잖아. 뭐 저 총수들 몽구형 뭐 아프니까 보내주자고 막 했잖아요. 예. 이완영 그렇죠. 이만희도 오늘 계속 태블릿 PC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것도 물타기 아니야? 그렇죠. 최교일 우리 동네인데 경북 영주 이런 것들을 공천하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파란색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은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래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누구예요? 박영선 있었고요. 네. 안민석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만 봐도 이거를 그냥 이 문건을 지금 K스포츠 재단 측에서 이걸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는 자기 직원들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누군가가 백에서 만들어서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와, 그럼 순실이 빼고는 아직까지도 끊긴 게 아니야? 뭘 끊겨? 청와대에서 지금 박근혜가 저러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요거 사실 큰 뉴스인데 지금 MBN에서 단독 보도했다가 다른 데 잘 안 받아쓰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 빠마를 했다고. 아이롱 파마라고 빠마를 했다는 보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 그 한겨레 보도하고 SBS 보도 나왔을 때 두 번 들어갔다는 얘기 나왔어요. 미용사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뭐 오후에 한 90분 정도 했다. 근데 청와대에서 아침에 온 적은 없고 오후에 잠깐 있었다. 1시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머리 만진 거는 20분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직접 가갖고 그 올림머리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명하면서 오전에 한 번 더 왔다가 쑥 들어갔는데 MBN에서 이걸 딱 꺼냈어. 이걸 꺼내면서 아침에도 아이롱 파마를 해줬다. 오전 10시 반 정도. 원래 이 사람이 매일 청와대 가서 대통령 머리 만지잖아요. 네. 근데 미용실 도착하면 오전 10시 반 되는데 4월 16일 참사 당일은 오전 10시 반 넘어서 굉장히 늦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물으니까 아이롱 파마 하는데 3시간쯤 걸리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작업을 끝내고 자기 일을 끝내고 자기 매장으로 돌아가서 한 멘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 사람이 11시를 넘겨가지고 끝났다고 하면 세월호가 벌써 다 쓰러져 가는 때입니다. 예. 그거를 보면서 혹은 보고를 받으면서 아이롱 빠마를 했다는 거잖아. 소름 돋아. 이 정신 그리고 그 아이롱 빠마하고 나서 태연스럽게 정신 쳐드시고 예. 오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머리 좀 부스스하게 만들어줘 해서 다시 맞았다는 거잖아. 자국 국민 3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상상을 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우리 미용실 가서 파마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파마 해놓고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책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다 볼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 얘기도 그럼 맞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대면 보고를 받았다, 뭐 서면 보고를 받고 뭐 연락이 됐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근데 글쎄 과연 그게 국가 원수된 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MBN 이 보도가 맞다면 파마를 받으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시는 뭐 씨가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보면 박근혜는 이쯤 들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있는 이쯤 앞뒤로 한 달 정도 수요일 날은 아무런 일정을 안 잡았다는 거잖아. 예. 그럼 얘는 주말에도 쉬고 매주 수요일 또 쉬었어. 그런 얘기잖아. 야, 일반 회사면 잘렸어. 그러면 이게 뭐하리 왜 맞지? 아이롱 빠마를 그럼 언제 하겠어? 수요일을 지 쉬는 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원래 아침에 불렀지. 빠마 하는데 배는 넘어갔고 계속 하라고 시킨 거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진짜 사태 심각해지니까 야 다시 들어와 머리 흔들어줘 이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계속 말을 못한 거야. 뭐 했다고? 그 시간에 그 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아니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 원장 자매 네. 해줬다는 원장 자매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가 오후에 그 머리 만졌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인정한 건데 사실 20분이든 90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 상황에 머리를 쳐만지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머리를 산발해서라도 갈 일은 해야 아이 될 거 씨발 아니야. 뛰어나가야 되지. 거기서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미용사들이 증언을 해줄까? 뭐 국정조사 뭐 불러주고 뭐 증언을 듣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청와대하고 이 사람들이 단절됐으면 증언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청와대 들어가서 박근혜 머리 만져주고 있거든. 탄핵된 이 시점에도. 네.
차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요. 청와대 근처에 방문객들인가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차 놓는 데다 차 놓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겠어? 야, 너 내일 그 뭐 국정조사 갖고 다 말해 그러겠어? 어? 말 맞추겠지. 빨간색 마티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근혜 이것도 진짜 정신이 없는 게 이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이크업하고 머리를 해? 현실에 대한 정말... 인지 방식이 좀 일반인들과는 다른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실 사건 터지고 프린세스 메이크업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딱 그거야. 나는 공주고 뭐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니들은 개돼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도 매우 억울하고 피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피눈물이란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얘기를 하지? 하여튼 뭐 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특검으로 넘어갔으니까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꼭 밝혀줬으면 하고 또 김기춘 우병우도 윤석열 팀장이 맡았다 그러죠? 네. 네, 꼭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는 밝혀진 거 다른 거 말고 그 시간에 밥을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판단했다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할 건 특검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상호 기자가 한 4년간 취재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정치권 이야기 해볼까요? 여당? 여당이라면 지금 아사리가 난 그 집을 거의 얘기하는 겁니까? 로얄 럼블이 일어났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친박 비박으로 쪼개서 이제 당을 나올 것 같죠? 비박이 이제 당을 나올 것 같고요. 친박은 뭐 똘똘 뭉쳤더만. 씨발, 근데 이름이 걔네가 혁신과 통합이 뭐냐, 씨. 혁신과 통합을 위한 보수연합인가? 네. 야, 걔네가 무슨 혁신과 연합이야. 얘들은 야 이왕 좆된 거 씨발 이거야. 야 이왕 좆된 거 뭐. 그냥 가. 그러니까 이왕 좆된 거. 지금 곳간에 쌓여 있는 그 보물들이나 그래, 좀 지키자. 그거나 좀 챙기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나 좀 끝까지 유지해보자. 그래. 야, 대통령 선거 지면 어때? 우리는 3년 뒤에 총선에서 이기면 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비방 뛰쳐나가고, 친박 한 50여 명, 뭐 60명, 이 사람들이 간판을 바꿔달겠죠. 새누리에서. 새누리는 뭐 그대로 못 쓸 테니까. 근데, 당을, 바꿔서 달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친박은 후보가 없어. 아니, 저기 계신 분 아니야? 예. 유엔에 계신 분 데려오는 거 아니야? 에이, 거길 왜 가? 그 아사리판. 기름장어가 친박을 왜 가? 그래서 지금 친박은 황교안을 아마 땡겨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황교안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야. 황교안 요즘은 거의 뭐 대통령, 자기가. 그러니까. 예행 연습하고 대통령급 의전해달라고 뭐 요구했다고 그러대. 하여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지요. 자, 비박은 또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비박은 일단은 김무성이가 자기는 대통령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유승민밖에 없다 그랬어. 예. 유승민으로 추대하는 뭐 하나 모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남경필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 쩌리들? 이런 애 어떻게 합니까? 탈당도 했잖아. 예. 이 사람들을 그래서 비박은 여기서 또 쪼개질 거예요. 또 쪼개져서 만덕산으로 가겠네? 그렇지. 제3지대. 만덕산, 이재호, 반기문까지 올지도 몰라. 김종필도 이때 거기에. 뭐 또 우리 한 명 중요한 사람을 잊었어요. 네. 피닉제. 피닉제는 친박에 제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친박에서 피닉제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건 있는 안 것 되고. 같아. 그래서 비박은 그렇게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민주 일부에서 이탈이 있을 거예요. 많으면 한 3, 4명 정도 이탈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 정도 해갖고 제3지에서 모이는. 그럼 친박 하나, 비박 2개,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렇게. 근데 국민의당하고 비박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죠. 그 일부가 다 나와가지고 제3지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권은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고민을 하겠지. 호남의 그 민심을 저버리고 저쪽으로 붙느냐. 계산기 때리고 있겠죠. 예. 그리고 박지원도 나온대잖아. 예. 예. 정운찬도 나온대. 예. 예.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나오는 거. 기호 한 18호까지 보자. 그래. 예. 한번 봅시다. 좋다. 그리고, 저는 제발 이정현 대표가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친박은 이정현 나와도 비슷한 놈 올릴 거야. 쟤들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21일에 물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조원진 씨가. 근데,
뭐 중간에 뭔 조건이 많이 붙었대. 뭐 중도적인 사람이 뭐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걸 핑계로 이정현이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다. 거기는 진짜 막장. 지금 그 윤리위원회라고 새누리가 있잖아요. 네.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있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인데, 하여튼, 나랑 그 종편에서도 많이 이제 토론도 하고 했었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갔는데, 이번에 그 윤리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1호 당원, 박근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출당을 시킬 것이냐, 말 여러 가지 것이냐. 제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윤리위원회는요, 당원 단계에 보면, 1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윤리위원이 몇 명이냐면 7명이야. 그래가지고 반이야? 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친박에서 8명을 새로 임명합니다. 친박에서. 네. 야, 이거 누가 되는 거 보는 것도 골잡겠다. 제재를 못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윤리위원장이 씨발 것들 못하겠다고 사표서 나와버렸어요. 그 얘들은 막장 중에 개막장을 하고 있어. 성함이 이진곤 씨. 이준권. 이 개막장, 얘들은 이왕 좆된 거 바꿔자는 거예요. 이정현은 그 말투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제가 저를 주적으로. 저를 총알로, 저를 주적으로 삼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 하면 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헌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저 그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야권에서 분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안 하겠다고, 한 건만 집중심의해가지고 그 건에서 위헌 사실이 밝혀지는 거를 판단하게,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가려는 음모가 아닐까.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야당 얘기하고, 이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신규 광고. 김윤미 전복 삼계탕. 사실은 삼계탕, 겨울에 살 때 국물 먹는 게 더 좋지 않나? 요새 이상하게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인식에는 우리 복날이나 이런 때만 먹는 걸로 있잖아요. 네,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어. 자, 이 김윤미 전복 삼계탕은 현재 강릉점이 있고요. 네. 부산의 기장점, 정관점, 금사점 총 4개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삼계탕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이게 삼계탕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맹점을 좀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그냥 문의만 해도 되잖아.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 1600-5158, 1600-5158로 연락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삼계탕. 삼계탕 생각난다, 갑자기. 안주로 해가지고 딱 술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른 삼계탕 집하고 차별된다고 자신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강원도, 강릉, 부산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근처에 계신 분만 일단 드시러 가겠네. 혹시 부산이나 강릉에 놀러 가실 분들 연락 한번 해보셔서, 그렇죠? 검색 한번 해보셔서 EJ 듣고 왔다고 하면 잘해주시겠죠. 김윤미 전복 삼계탕입니다. 검색하니까 사이트 또 나오고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광고 이제 소개한 김에 지난주에 제주도 감귤 소개해드렸잖아요. 연락이 좀 있었어요? 네, 반응이 엄청나다고. 어이구, 다행이네.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근데 웃긴 게 그 전화를 어디 술집에서 술 드신 김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친구 통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바에서 드시는데 바 직원이, 여자 직원이 EJ 팬이래. 아이고. 또 그걸 또 엮는 거야, 그렇게 또.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통화 되냐 그래서 할게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EJ 진짜 팬이라고 감사하다고. 이 박사 제주도 놀러 가면 분명히 거기 간다, 한 표. 술 사준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제목 보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2017년 12월까지만 한다. 미리 약속을 드렸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선 때까지만. 대선 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7년 12월에 대선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조기 대선이 가능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저희도 빨리, EJ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준비가 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 조합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탈퇴 이제 일률적으로 2,000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일단 우리 자산이 지금 얼마인지 좀 파악을 하는 시간도 지금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려드릴 건지 또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필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그 청정구역 콘서트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청정구역 콘서트 그 500석 중에 300석밖에 안 됐다니 여러분들 사랑 좀 해주시고 카드 열렸답니다. 공연을 한 달 전에 기획했는데 공연 4일 전에 카드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느낌표 땡 찍혔더라. 카드 됩니다. 네.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청정구역 그 콘서트 때문에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 방송 때 EJ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주인 26일부터 돌려드리는 걸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12월 26일 월요일부터 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EJ 현 상황에서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마이너스가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자산에서 이 마이너스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3명의 출연료가 한 5천, 6천쯤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했지? 4, 5년 4, 5년 아니, 됐죠. 조합해서 한 거는. 3년? 3년쯤 됐죠. 네. 조합으로 만든 건 3년쯤 됐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출연료를 한 번도 안 받아갔잖아요. 안 받아가서 그게 쌓인 게 이제 어쨌든 조합 그 마이너스 재산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받으면 되니까. 안 받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막 1억 한 3천, 4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은 하여튼 뭐 우리 4인방이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출자금은 다 100% 돌려드릴 테니까. 근데 출자금을 다 돌려드리는데 혹시 야 그냥 니들이 써라 그냥 하면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마이너스가 1억 3천천 된다 그래도 여기 정리가 하려면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되고 더 들어가.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시설 철거도 해야 되고. 그 사실 이거 내후년 4월까지 지금 계약돼 있어요. 예. 그거야 뭐 우리가 다른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한번 상세한 것은 이게 더 줄어들 수 있어. 내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래.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출자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책임질 법적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조합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그 이익 난 만큼 돌려드리면 되는데 이게 많이 이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또 손해본 만큼 만큼은 돌려드려야죠. 출자금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저 두 놈들이 부잣집 자식들이라서 염치가 나도? 있어. 하여튼 우리도 싸가지가 있어서 다 돌려드립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조합원들이 탈퇴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2,000분이 넘으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조합원이 탈퇴할 때까지는 방송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탄핵이 인용되는 그 시점쯤 아닐까 싶은데. 대충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쵸? 예. 음. 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다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해서. 시간은 근데 하루에 사실 뭐 100명씩 해도 꽤 걸리지 않습니까? 50명씩만 한다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는 방송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뭐 1월 말, 2월 초에 좀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저희가 왜 좀 빨리 끝내냐면 우리는 뭐 할 만큼 했어. 정권 교체를 해서 4년 동안 씨발 존나 할 만큼 했어. 힘들다. 예.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고요. 또 우리가 제일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보람을 느꼈을 때가 새누리당 찍었는데 일로 온 사람들, 네. 일배였는데 일로 온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 진짜.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기도 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혹은 긴가민가한 사람들한테 우리 방송이 전파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 예. 학생들. 이제는 EJ 방송에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고,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알아서 그만둔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왜냐면은,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이. 지금 뭐, 다 정권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난 계속 87년이 생각나. 또 87년처럼 될 것 같아. 또 양김의 분열처럼 또 다른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과실을 노태우고 쇽 빼고왔던 난 그 또 그럴 것 과거의 역사. 뭐 4.19 때도 결국엔 민주당 싱파 구파의 대립 때문에 쿠데타를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제가 이게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딱 87년 그때 그 데자뷰가 지금 저한테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방송은 친이재명 방송으로 찍히는 바람에
친 이재명이야, 우리? 친노 방송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우리 원래, 새누리만 아니면 돼. 종북 유라이트, 종북 좌파, 우리 씨바박 뭐 다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자, 봅시다. 87년에요. DJYS가 끊임없이 분야에서 결국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YS가 총재로 있었잖아요. DJ는 고문으로 있었고 예. DJ가 자꾸 들어오라 그럽니다. 경선하자고. 그렇죠. 근데 DJ가 족가를 치고 왜? 예. 가면 져. 네가 당을 다 하자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들어가냐.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했잖아요. 비슷하네. 자, 지금은 그때는 오프라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온거 오프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 시장 지지율이 3% 5%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건 뭐 불쏘시개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막 대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재미적인 요소도 있었죠.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문재인이 이기니까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근데 15% 16% 오차 범위로 좁고 어떤 조사에서는 2위로 올라가.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난리가 났는데 자, 지금 원래는 이 난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SNS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예, 지금 제가 말한 난리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구글 트렌드든지 검색을 해보라고 지금 이 양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 욕하는 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욕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욕하는 거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겠지. 문 대표가 더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딱 검색해보면 그렇게 달라. 그리고 지금 사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은 개새끼야, 지금.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자기,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근데,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근데 우리 자산인데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건데, 자, 이렇게 어쨌든 SNS 싸움이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옮겨갔잖아요? 1차 지금 확장된 거야. 요게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면, 이건 이제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현피 뜨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룰 세팅으로 들어가잖아요. 룰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87년 꼴이 또 나는 거야. 왜? 지금 더민주 당헌 당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대선 룰이 국민 참여 경선 또는 국민 경선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당헌 대의원 이런 거 없어요. 국민 참여 경선 또는 국민 경선이야.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겠지. 예. 국민 참여 경선이 당원 대의원 비율은 다르겠지만 50대50를 칩시다. 예. 당원 대의원 50, 국민 참여 50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당원 대의원은 70% 80% 압도적으로 문재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하나만 하잖아. 예. 이재명이 이걸 받겠냐고. 안 받겠죠. 자, 그러면 완전 국민 경선 하자고 이재명 쪽에서 혹은 박원순 쪽에서 요구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당원 대의원들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입했는데. 왜 갑자기 왜 바꾸냐. 바꾸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거 난리 난다고. 이걸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나는 이 시장이 탈당도 할 수도 있다고 봐. 왜? 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단일화 하자 그러겠지. 예. 단일화 뭐로 해요?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낫지. 안 그래? 복잡해.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청정구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룰을 쓰더라도 문재인 대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재명 지지자를 달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 대표는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지지자들도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여론조사를 봐요. 문 대표 지지율을 이재명 시장이 뺏어가지고 5%짜리가 15% 된 게 아니잖아. 보면 무당파, 또 정의당표, 안철수표, 반기문표 뺏어가지고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달래가지고 자 경선에서 문 대표가 이기면 이거 자연스럽게 내 거 만들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재명이 탈당하고 싶어도 못해. 명분이 있어야 탈당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개싸움 벌어졌잖아. 그럼 탈당할 수 있어요. 니네가 개새끼로 생각하고 언제 니네가 나를 우리 당 사람 향했어? 난 나가. 할 수도 있다고. 그게 87년도예요. 그렇죠. 그럼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지지자를 탓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문재인하고 이재명한테 연락할까? 내가 그런 급이 돼? 18? 전화번호 있어? 아유, 전화번호는 있죠. 근데 그런 급이 되냐고.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전화해갖고 두 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자 온라인까지 싸우면 좋아요. 그런데 개새끼 씹새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서로 좋은 미담, 좋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일부 지지자들은 그래요. 지금 검증해야 된다고. 지금 검증이 뭔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재명 눌러서, 니 나오지 말라는 소리잖아. 뭘 검증이야. 그거잖아. 그렇죠. 근데 뭘 검증하자고 그래. 그거 눌러 앉으라는 얘기지. 아니, 그리고 검증은 경선 때 하겠지, 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본선에 가면 진다고. 아니, 예산을 무조건 문재인이 이긴다고! 이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강자로서의 여유를 좀 보여주시죠, 제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자예요. 뭘 해도 이겨요, 지금 문재인이. 아니, 너 이기는데, 왜 이런지 뭘. 그냥 내 거로 만들면 되지, 이거를. 아,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저쪽 애들이 또 새로운 방법을 세팅을 해가지고 또 한 번에 묘수를 짜낼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 말 하면,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우리는 또 이재명 지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그만두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제가 지금 팟캐스트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재의 스피커가 제일 커요. 다른 거, 이제 뭐, 한 5분의 1도 못 따라와. 지금 정치 알바 청정구역이 제일 많은데 80만이야. 다운로드. 이제 400만, 500만이잖아. 근데 제일 큰 스피커를 우리는 버리겠다는 뜻이고. 이게 이 버린다는 건 뭔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도 싸우지 말고, 예? 87년 꼬라지 나지 좀 말게 하자고. 근데 이거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있어요. 청취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저한테 많은 걱정을 해. 그러니까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 이게 정말 큰일 난다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탈당하거나 그래서 뭐, 아까 뭐 개헌파들 뭐 김종인 뭐 이렇게 손잡고 나가면, 그때 가서 존나 욕하겠지, 이재명을. 그렇죠. 그럼 뭐 하냐고! 이미 나가버렸는데. 어? 아니,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문 대표가 이번에 하고, 이 시장은 다음에 하고, 어? 근데 정치인한테는요, 다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음에도 이 개싸움을 또 해야 되는 다음에 어딨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예. 그리고 이 시장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정권 교체가 되니까 내가 마지막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주위에서 지지자들이 아니 되옵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계속 빰뿌해. 김두관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깜짝이야, 김두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 왜냐면, 뭐, 문 대표가 나갈 일은 없으니까, 일동 후보가, 제가 아까 왜 이 시장 지지율이 뭐, 다른 데서 갖고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문 대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씩 오른 거잖아.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탄핵 상황이고, 박근혜가 죽이려는 된 이 상황에, 새누리당은 풍이 박살이 났고, 근데 왜 조금씩밖에 못 오르냐고. 지금, 한번 여러분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박근혜 쌍년 욕하면서, 그래도 문재인 안 찍으라고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이게,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반새누리가 민주당이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민주당이나 뭐 진보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못 끌어안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박원순 표, 이재명 표, 만희정 표, 김부겸 표, 이건 갖고 올 수 있잖아. 그걸 위해서 해야지. 왜 그냥 적으로 몰아가지고 한 명, 두 명 내보냅니까? 지난 최고위원 투표할 때도 그런 거 아니야. 운수미 완전 나쁜 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오죽하면 안기부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다 적으로 이렇게 하나둘 만들면 그럼 어떡하겠자고 그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트위터, SNS 아까 얘기하셨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시대가 발전해서 나온 매체긴 하지만요. 거기서 쓰는 방식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썼던 한 사람이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간의 협의와 격려와 여러 가지 의견 교류를 통해 가지고 발전적인 걸 뽑아내야지. 이게 무슨 오락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논제만 강화시키기 위해서 욕을 섞는 거죠. 남을 나쁘게 말해야 되고. 그럼 내가 말하는 명제가 세지니까. 근데 그런 식의 토의는 전체 판에 절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그만두겠고요. 제가 하는 다른 방송 중에 더민주 공식 방송이 있죠? 그것도 제가 간두겠습니다. 간둔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다음 후임 뽑을 때까지만 내가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정치 알바하고 이제 청정국 있죠. 근데 정치 알바는 내가 하드캐리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손혜원
하고 이제 정 의원이 하는 방, 내가 난 질문 던지는 그런 거니까 요거는 계속 하고, 또 청정구역은 정치보다는 뭐 젊은이들 얘기하니까 요것도 계속 하고, 또 이거는 뭐 내가 또 정청래 의원 또 오창석 뭐 책임진다는 얘기 뭐 그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이건 계속 할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최혜성 의원이 민주정편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한국지를 맡았어요. 이거는 민주정편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최혜성 의원이 여러 차례 내가 몇 번 고사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부탁한 거기 때문에 요거 하여튼 요 세 개는 하고 EJ하고 진짜가 나타났다는 안 하는 걸로. 내가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내가 분탕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피커는 제일 큰 스피커보다 제일 안타깝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래요. 제 판단은 우리 판단이지. 우리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 에휴. 하여튼 뭐 그동안 상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당분간은 그래도 갑니다. 당분간 가니까. 지금 이 작가 멘트는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잖아. 원래 그건데 일단은 우리 조합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은 정리해야지. 그리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합을 이제 조합원들 다 탈퇴하시고 이제 자본금도 다 나눠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1000석쯤 되는 장소에서 우리 조합원들하고 한번 토크 콘서트 겸 마무리 짓는 그런 거 한번 합시다. 예.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해야지 뭐. 그 조합원들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그것도 티켓값 사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 망해. 안 돼. 후불제. 안 돼, 야. 후불제라도 뒤에 돈통이라도 하나 넣자. 아니,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많은 조합, 요즘 다들 어렵잖아. 조합. 그리고, 그래서 김용호 의원이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후원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요. 버리는 진짜, 남아도 지금 구분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작은 후원할 곳은 많은데, 나는 벌 이제 더 곳은 이상 없고. 빨아먹을 피가 없어가지고. 세작은 여자 피 빨아먹고 있고, 이 박사 학교 잘렸고, 저도 방송 지금 JTBC 한 개 남았어. 다 잘렸어. 네. 이 상황에 우리 셋이 한 1억 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어떻게 아빠 방 가? 몰라, 너 어렵습니다. 아빠 방 가면 팔리니? 하여튼,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 탈퇴하시고, 방송 간두고, 우리가 콘서트 할 때가 대선 기간 혹은 끝나고 가니까.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정권 교체하고. 네, 그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래 그렸던 빅피처였죠. 나름의 빅피처. 네. 아니면 정권 교체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관만 일단 해놓으면 되잖아. 정권 교체하면 하고, 아니면,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같이 모여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네.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짜자잔하고 등장한 것도 아니었고, 네. 조용히 등장했으니까, 조용히 가는 것도 괜찮죠. 불길한 얘기해서 뭐하지? 혹시라도 정권 교체 안 되면은, 그냥 손님도 받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셋이서 하고 끝내자. 예, 정권 교체 안 되면, 시골 내려갈 거야. 튀어야지. 난 외국에 나가야겠다. 방법이 없어. 네. 아마 저희들의 간절한 만큼 여러분들도 간절할 거라고 봐요. 다시는 87년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탄핵도 인용이 안 된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어목했던 시절,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아직 끝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서로 보듬고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낫지 편에 않을까. 칼질할 시간 있으면은 청와대에 싸질러 놓은 똥이랑 쓰레기나 좀 빨리 치우는데 힘을 모으자고요. 그러니까 87년에 안기부에서 그 작업 한 거 아니야. 네. DJYS 이게 동시에 출동을 했지. 했잖아. 예. 근데 몰라 지금 국정원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어.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온라인에서 이재명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지율도 일단 좀 빠질 거라 보는데. 예. 그래서 주저앉혔다 칩시다. 대통령도 거의 안 되겠고 계속 지지율이 빠져서 주저앉았다 치자고.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문 대표한테 가겠냐고. 상처받고. 다른 데로 가겠지. 음. 아니면 다시 무당충으로 가든가. 좋게 해서 좋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정권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권 바꿀 때까지 서로 연애하는 기분으로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좀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스피커를 갖다 버리는데 예. 야 우리도 4년 동안 이거 진짜 치고받고 싸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횟수로 5년이요 지금. 예. 만 4년 6개월이요. 근데 그 공들여서 만든 걸 지금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예. 아이씨 울컥하네. 예. 아니 이것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개정은 절대 지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방송은
두고두고 들을 수 있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자주 들어와셔서 뭐 옛날 방송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씩 쭉 들어봐요. 나의 위담을 알 거야. 내 말들 안 되는 게 없어. 야 분위기 숙연하게 가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246회? 네, 46회. 246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지 못해 마치. 씨바마 눈물 파티라도 할까? 청취자들이 듣다가 당황하겠는데, 야, 얘네 오늘 뭐 한 거냐? 이러면서. 247회는, 우리 지금 시간이 1시간 남았어. 네. 이제 의원들 3명 오는 거. 예. 247회는, 아까 얘기했지, 문미옥, 김병관, 김정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 방송에 나온 사람 봐. 다 친문이야. 아느냐? 그래? 다 친문만 불러, 우리는. 솔직히 좀 억울해. 근데, 좀 짜증나는 거 봐. 이재명이 없잖아요. 그냥 이재명 시장 몇 번 부른 거 빼고 없잖아. 아니, 요즘 불펜에 내 욕하고 난리던데, 내 그 불펜에 있는 안철수 팬들 좀 미안한 게 있어. 왜? 그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철수 팬들하고 전부 나보고 친문이라고 쌩 난리쳤던 거 아니야. 근데 예. 근데 지금 신이가 됐어. 날 참 기가 막혀가지고. 뭘 해도 욕먹는 캐릭터야.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고 저희는 247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일단은 뭐 청문회 먼저 그거밖에 얘기했죠. 없지 뭐. 예. 오늘 청문회는 조한규 사장이 어제 하드 캐리하는. 예. 뭐 다른 거 볼 거 없더라고. 조한규만 보면 되더라고. 엄청나게 큰 거를 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큰 걸 얘기해. 그동안 사실은 조한규가 계속 약 뿌렸잖아. 내가 뭐 갖고 있다. 근데 치지는 않더라고. 확, 이렇게. 근데 그거를 오늘 아마 다 깔라고 맘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한규 사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쇼킹한 것들 몇 개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양승태 대법관을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양승태 대법관하고 또 원주인가요? 지방법원장. 춘천인가요? 춘천 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 뜬금없이 또 이회수 시인 등판하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부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얘기했던 민간인 사찰, 뭐 기무사 사찰,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거 사찰을 했다는 거잖아. 물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민간인 사찰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것은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한 번의 그 국기문란 사건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이죠. 박근혜는 또 하나 탄핵사예요. 왜? 대한민국 상권 분립 나라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거의 최고 수장이죠. 그걸 견제하겠다는 거잖아. 내 말 들으라는 얘기잖아. 예. 그러면 상권 분립이 아니죠. 헌법 완전히 위배한.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이 맞을 거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게, 이 조한규 사장이 지금 국회에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제출한 문서에 워터마크가 찍혔대요. 네. 국정원 워터마크. 복사하면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충분하고. 국정원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원도 또 한 번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예.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찰했다. 그럼 괜찮아, 사실은 그거. 들리겠지. 뭐, 소문에 따르면, 그런 거? 바람을 피고 다닌대더라. 뇌물을 뿌린대더라. 춘천에서 누가 바람을 피고 다닌대더라.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지방법원장은 뭐 관용차를 막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로비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 들려서 국정원이 갔다. 문제 없어. 왜냐면 그거는 사정기관에 의해서. 네.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거죠. 지금 대법원장은 뭐냐면, 등산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일상적 사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아까 그 춘천 지법원장이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그걸 어떤 그 소스를 듣고 가서 확인을 한 한 건지, 아니면 계속 살펴보다가 체크했는지, 계속 살펴보다 체크했으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문서가 맞다면은 국정원이 그런 거 하는 데인가? 다른 사찰 기관이 따로 있을 텐데. 있지, 청와대에. 예. 근데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 자체도. 그건 국정법 위반이고요. 하여튼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오늘 이게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 대법원장의 일가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의 곤혹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조한규
한국일보가, 세계일보가, 세계일보 전 사장이죠. 네, 처음에 그 정은혜 문건이 터졌을 때, 그거 받은 거잖아, 세계일보에서. 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자료 유출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행위다. 그런데 내용은 찌라시다. 뭐야? 국기문란인데 찌라시가 뭐야?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행위는 문제가 되지만 안에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보도했다가 다른 데 잘 안 받아쓰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 빠마를 했다고. 아이롱 파마라고 이름이 빠마를 붙어져 있습니다. 했다는 보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 그 한겨레 보도하고 SBS 보도 나왔을 때 두 번 들어갔다는 얘기 나왔어요. 미용사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뭐 오후에 한 90분 정도 했다. 근데 청와대에서 아침에 온 적은 없고 오후에 잠깐 있었다. 1시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머리 만진 거는 20분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직접 가갖고 그 올림머리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명하면서 오전에 한 번 더 왔다가 쑥 들어갔는데 MBN에서 이걸 딱 꺼냈어. 이걸 꺼내면서 아침에도 아이롱 파마를 해줬다. 오전 10시 반 정도. 원래 이 사람이 매일 청와대 가서 대통령 머리 만지잖아요. 네. 근데 미용실 도착하면 오전 10시 반 되는데 4월 16일 참사 당일은 오전 10시 반 넘어서 굉장히 늦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물으니까 아이롱 파마 하는데 3시간쯤 걸리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작업을 끝내고 자기 일을 끝내고 자기 매장으로 돌아가서 한 멘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 사람이 11시를 넘겨가지고 끝났다고 하면 세월호가 벌써 다 쓰러져 가는 때입니다. 예. 그거를 보면서 혹은 보고를 받으면서 아이롱 빠마를 했다는 거잖아. 소름 돋아. 이 정신 그리고 그 아이롱 빠마하고 나서 태연스럽게 정신 쳐드시고 예. 오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머리 좀 부스스하게 만들어줘 해서 다시 맞았다는 거잖아. 자국 국민 3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상상을 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우리 미용실 가면서 파마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파마 해놓고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책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다 볼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 얘기도 그럼 맞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대면 보고를 받았다, 뭐 서면 보고를 받고 뭐 연락이 됐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근데 글쎄 과연 그게 국가 원수된 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MBN 이 보도가 맞다면 파마를 받으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시는 뭐 씨가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보면 박근혜는 이쯤 들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있는 이쯤 앞뒤로 한 달 정도 수요일 날은 아무런 일정을 안 잡았다는 거잖아. 예. 그럼 얘는 주말에도 쉬고 매주 수요일 또 쉬었어. 그런 얘기잖아. 야, 일반 회사면 잘렸어. 그러면 이게 뭐하리 왜 맞지? 아이롱 빠마를 그럼 언제 하겠어? 수요일 지 쉬는 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원래 아침에 불렀지. 빠마 하는데 배는 넘어갔고 계속 하라고 시킨 거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진짜 사태 심각해지니까 야 다시 들어와 머리 흔들어줘 이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계속 말을 못한 거야. 뭐 했다고? 그 시간에 그 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아니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 원장 자매 네. 해줬다는 원장 자매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가 오후에 그 머리 만졌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인정한 건데 사실 20분이든 90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 상황에 머리를 쳐만지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머리를 산발해서라도 그 교수한테 이제 그 최순실 내려간다고 하니까 우리 학장님이라는 워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개망신이지. 순실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순실이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저 밖에 이사가 무서워 이러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의원 열일하고 계시네. 예. 우리가 좋아하는 박영선 의원. 그럼요. 박영선 의원이 까방권 여러 개 따셨어요. 예. 곧 사라질 겁니다. 왜? 그럴 일이 있어. 이거 곧 사라질 편집할 거야. 거지? 안 해? 뭘 씨발. 뭘 편집이야 씨발. 이 얘기도 끝나는 마당에 씨발.
자, 박영선이 최순실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 어제도 공개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그냥 다 하나야. 증거인멸. 예. 계속해서 증거인멸. 독일에 있으면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하고 계속해서 증거인멸. 예. 그러니까 검찰이 멍청한 거에, 최순실이가 한국에 왔는데 하루를 시간 준 거. 멍청한 거 아니면은 한통속일라는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루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는 모래. 야, 이 말하는 것도 이게, 이런 워딩 쓰는 거 보면, 반조폭이거든. 그렇지. 조폭들이 자기 고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좀 거칠 게 없는 사람들이 특정 업계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기자들이 뭐 M본부, K본부 그런 식으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런 약자들 쓰는 건 이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자신감이라든지 언론계 종사자라는 그런 거. 최순실은 잘못 배운 프라이드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약칭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언론인들이 프라이드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건 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 언론인 프라이드가 갖고 있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따구로 언론을 망쳐놨어? 아니야. 그냥 그거는 다 씨발 엘리트주의 건조야. 건조예요? 기자들이 나보고 좀 기레기 말좀 쓰지 말라 그러던데. 야 이 기레기 개새끼들아. 막 가는구나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씨발 없어요. 또 박영선 의원이 또 이거 말고도 한 건 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내부 문건을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대응 지침 이런 제목의 문건인데요. 예. 여기를 보면 빨간 펜, 파란 펜. 예.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친박이라고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얘들은 공격성이 약할 것이야.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이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완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저쪽 편 들고 자빠졌고 핸드폰이 뜨거워. 아니 그러면 그 양반들은 원래 멍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 받고 나온 거야? 뭐 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니 근데 본인이 그랬잖아. 뭐 저 총수들 몽구형 뭐 아프니까 보내주자고 막 했잖아요. 예. 이완영 그렇죠. 이만희도 오늘 계속 태블릿 PC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것도 물타기 아니야? 그렇죠. 최교일 우리 동네인데 경북 영주 이런 것들을 공천하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파란색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은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래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누구예요? 박영선 있었고요. 네. 안민석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만 봐도 이거를 그냥 이 문건을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측에서 이걸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는 자기 직원들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누군가가 백에서 만들어서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와 그럼 순실이 빼고는 아직까지도 끊긴 게 아니야? 뭘 끊겨? 청와대에서 지금 박근혜가 저러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요거 사실 큰 뉴스인데, 지금 MBN에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항규 사장이 사실은 오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말고라도 계속해서 더 터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8개쯤 얘기했잖아. EJ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폭탄은 들고 있어야지 강력하다고. 그걸 몸소 보여준 거지. 딱 하나만 깐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조사장이 얘기를 할 때 워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 드러나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예,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장이 문건까지 지금 다 들고 왔으니까, 이거 뭐, 특검을 넘겨가지고, 다 수사받아서 단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아마, 특검이 수사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브리핑을 아마 헌재에서 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사찰이 만약에 지금 사실로 들어가게 되면 헌재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너무나. 야마가 돌 거 아니야. 네. 일단 야마가 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정유라 의혹 밝히는 거였어요. 예. 정유라 의혹 밝혔는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나는 정유라도 모르고. 정유라 부적입하게 나는 가장한 게 없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김상혁. 영원히 저주받는 김상혁. 아, 술은 마셨지만 그거 음주운전 아니, 아니다? 분명히 부정입박하고 잘리기까지 했는데 왜 그거를 한 사람은 없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유라를 왜 잘랐어? 그러니까 부정입학한 사람은 있는데 받아준 학교 관계자는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저기 교육부에서
감사한 거는 뭐야? 그 감사관들이 뒤에서 빡쳐가지고 앉아있더만. 아. 그리고 2대에서도 자체 감사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례적으로 또 밝혔다 그래요. 그럼 특검에서 또 나와야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단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이거 뭐 학계에 계시니까 이 박사님이. 예. 뭐 최경희 총장이나 뭐 김경숙 그죠? 단과대 학장. 네, 단과대 학장이나. 이분들도 근본은 자기 원래 근본은 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자라면 학자는 사실 자존심이 되게 크지 않나요? 이런 그죠.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마지막에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는 상황이 이랬다라고 얘기한 게 맞는데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니까 학문적으로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해서 보직 교수조차 하나도 안 맞는 우리 지도교수같이 훌륭하고 고귀하신 분도 있지만 되게 학교 내에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큰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요. 혹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최경희는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계속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화가 자기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글쎄, 그거는 못 지키지 않나요? 그거는 좀 최경희 전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보통은 근데 그 정도 갔으면은 학교에 버티기 쉽진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재단과 교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그런 것들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니, 그리고 최경이든, 총장이든, 체육부장이든, 존나 골 때리는 게, 최순실 언제 만났냐니까, 2015년 9월에 최순실이 학교에 와서 만났다 했잖아. 네. 야, 학부모가 가면 다 만나주냐, 너는? 안 그래? 총장이 그렇죠. 다 만나줘?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왜 만났냐고. 최순실을 특별하게, 스페셜로. 나 여태까지 강의하면 전화 딱 한 통 왔거든요, 학부모한테. 제 자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출석을 안 했는데 학점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애가 20대인데 그런 말씀 을 하세요. 그냥 끊어버렸거든. 그리고 또 학사 경고였나요? 하여튼 그 학칙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던 그때 나온 자료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자료가. 이것도 아마 그 중에 한 개일 가능성이 것이다.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고, 그것도 김기춘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거, 또 확인된 거고, 김기춘 물론 아니라고 그러지만, 모릅니다. 우리 응천이 형이, 그거 구라예요? 내가 들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청와대 지시로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건도 청와대의 지시, 혹은 국정원의 과잉 충성,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문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가 중에 등산을 갔다는 거지, 대법원장이. 이 등산 강이라 그래요, 이분. 묻지마 등산은 아니겠지. 근데, 대자연 나이트? 진짜 하다가 빠지지, 헛빠지지 마지막 깜짝 놀랐어요. 그 금요일 날 등산을 좀 갔다 그러는데 퇴근하고 안 가면 문제가 좀 되겠지. 뭐 일단 그렇게 되고 이 춘천 지법원장은 사실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회수 얘기 나온 거는 이회수 등 지역 내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뭐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수단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이 문건에 있고 또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운동을 했다. 조사장이 딱 워딩으로는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거는 아마 특검에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말고도요 또 하나 엄청난 이야기를 조항규 전 사장이 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윤회가 7억 원 정도를 받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7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사장이 안 했고, 네, 조사장이 안 했고요. 그건 국회의원. 네. 질문하던 국회의원이 했고요. 네, 금품을 받고서 부총리직을 매관 매직이 매관 매직이 일어났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부총리급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진 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7억 원. 근데 아마 조사장도 그쯤 될 거라고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맞다고. 그래서 김경진 의원이 누구냐? 부총리급이라는데 라고 하니까 말 못합니다. 현직에 있어. 아직 현직에 이게 있거든요. 팩트. 이게 큰 거야. 현직에 있어? 야, 골라볼까 한번? 대한민국에 부총리 2명밖에 없는데? 부총리급이라고 했잖아. 부총리급.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의 지위 아닌가요? 지금 그래 뭐 예튼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금방 드러나겠죠. 예. 금방 드러날 거라 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문건이 없어요.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얘기했거든. 네, 들었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구두로 보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은 문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 취재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살펴보면 될 일이고. 하여튼 그럼 매관 매직은 영수증도 안 남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도 역시 상당히 크다. 근데 조항규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터뜨리고 있는데, 이 조항규 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뒤통수 맞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청와대에서. 일단 정의대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니까, 일단 기자들 검찰 조사 그렇죠. 받게 하고, 세무조사 때리고요. 세무조사 때리고, 사장 교체 압력 넣고. 그래서 사장 교체 압력을 어떻게 했냐면, 세계일보가 통일국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통일고 총재, 한학자. 예. 한학자한테 압력을 직접 다이렉트 한 거죠? 그래서 쟤 호출을 안 자르면 받죠. 네, 호출을 받죠. 니네는 뒤진다. 그래서, 이 조사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하고 만났는데, 사장님, 이런 안 얘기가 되겠습니다. 왔으니까 나가주시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 탄핵감이야. 그렇죠. 에?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날려. 이게 인사와 면담 수전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이 문건에 있고, 또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운동을 했다. 조사장이 딱 워딩으로는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거는 아마 특검에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말고도요, 또 하나 엄청난 이야기를 조항규 전 사장이 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윤회가 7억 원 정도를 받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7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사장이 안 했고. 네, 조사장이 안 했고요. 그럼 국회의원. 네. 질문하던 국회의원이 했고요. 네. 금품을 받고서 부총리직을 매관? 매관매직. 네, 매관매직이 일어났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부총리급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진 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7억 원. 근데 아마 조사장도 그쯤 될 거라고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맞다고. 그래서 김경진 의원이 누구냐? 부총리급이라는데 라고 하니까 말 못합니다. 현직에 있어요. 아직 현직에 왜 있거든요. 팩트? 이게 큰 거야. 현직에 있어? 야, 골라볼까 한번? 대한민국에 부총리 2명밖에 없는데? 부총리급이라고 있잖아. 부총리급.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의 지위 아닌가요? 지금 그래 뭐 네티즌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 뭐 금방 드러나겠죠. 예. 금방 드러날 거라 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문건이 없어요. 들었다고.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얘기했거든. 네, 들었다고 했단 예. 말이죠. 그러면 구두로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은 문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 취재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보면 살펴보면 될 일이고. 하여튼 그럼 매관매직은 영수증도 안 남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상당히 크다. 근데 조항규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터뜨리고 있는데, 이 조항규 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뒤통수 맞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청와대에서. 일단 정의대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니까, 일단 기자들 검찰 조사 그렇죠. 받게 하고, 세무조사 때리고요. 세무조사 때리고, 사장 교체 압력 넣고. 그래서 사장 교체 압력을 어떻게 했냐면, 세계일보가 통일국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통일고 총재, 한학자. 예. 한학자한테 압력을 직접 다이렉트 한 거죠? 그래서 쟤 호출을 안 자르면 받죠. 네, 호출을 받죠. 니네는 뒤진다. 그래서, 이 조사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하고 만났는데, 사장님, 이런 안 얘기가 되겠습니다. 왔으니까 나가주시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 탄핵감이야. 그렇죠. 에?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날려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항규 사장이 사실은 오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말고라도 계속해서 더 터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8개쯤 얘기했잖아. EJ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폭탄은 들고 있어야지 강력하다고. 그걸 몸소 보여준 거지. 딱 하나만 깐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조사장이 얘기를 할 때 워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 드러나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예,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예.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장이 문건까지 지금 다 들고 왔으니까, 이거 뭐, 특검을 넘겨가지고, 다 수사받아서, 단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아마, 특검이 수사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브리핑을 아마 헌재에서 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사찰이 만약에 지금 사실로 들어가게 되면 헌재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너무나. 야마가 돌 거 아니야. 네. 일단 야마가 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정유라 의혹 밝히는 거였어요. 예. 정유라 의혹 밝혔는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나는 정유라도 모르고. 정유라 부정 입학에 나는 가장한 게 없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김상혁. 영원히 저주받는 김상혁. 아, 술은 마셨지만 그거? 음주운전 아니다? 분명히 부정 입학하고 잘리기까지 했는데 왜 그거를 한 사람은 없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유라를 왜 잘랐어? 그러니까 부정 입학한 사람은 있는데 받아준 학교 관계자는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저기 교육부에서 감사한 거는 뭐야? 그 감사관들이 뒤에서 빡쳐가지고 앉아있더만. 아. 그리고 이대에서도 자체 감사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례적으로 또 밝혔다 그래요. 그럼 특검에서 또 나와야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단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이건 뭐 학계에 계시니까 이 박사님이 예. 뭐 최경희 총장이나 뭐 김경숙 전 그렇죠? 단과대 학장. 네, 단과대 학장이나 이분들도 근본은 자기 원래 근본은 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자라면 학자는 사실 자존심이 되게 크지 않나요? 이런 그죠.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마지막에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는 상황이 이랬다라고 얘기한 게 맞는데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니까 학문적으로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해서 보직 교수조차 하나도 안 맞는 우리 지도교수 같이 훌륭하고 고귀하신 분도 있지만 되게 학교 내에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큰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요. 혹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최경희는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계속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화가 자기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글쎄, 진정하면 못 지키지 않나요? 그거는 좀 최경희 전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보통은 근데 그 정도 갔으면은 학교에 버티기 쉽진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재단과 교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그런 것들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니 그리고 최경희든 총장이든 체육부장이든 존나 골 때리는 게 최순실 언제 만났냐니까 2015년 9월에 최순실이 학교에 와서 만났다 했잖아. 네. 야 학부모가 가면 다 만나주잖아 너는? 안 그래? 총장이 그렇죠. 다 만나줘?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왜 만나냐고 최순실을 특별하게 스페셜로. 나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전화 딱 한 통 왔거든요, 학부모한테. 제 자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출석을 안 했는데 학점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애가 20대인데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냥 끊어버렸거든. 그리고 또 학사 경고였나요? 하여튼 그 학칙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던 그 교수한테 이제 최순실 내려간다고 하니까 우리 학장님이라는 워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개망신이지. 순실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순실이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저 밖에 이사가 무서워 이러는데.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의원 열일하고 계시네. 예. 우리가 좋아하는 박영선 의원. 그럼요. 박영선 의원. 까방권 여러 개 따셨어요. 네. 곧 사라질 겁니다. 왜? 그럴 일이 있어. 이거 곧 사라질 편집할 거지? 거야. 안 해? 뭘 편집이야, 씨발. 이 얘기도 끝나는 마당에, 씨발. 자, 박영선이 최순실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 어제도 공개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그냥 다 하나야. 증거인멸. 예. 계속해서 증거인멸. 독일에 있으면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하고, 계속해서 증거인멸. 예. 그러니까 검찰이 멍청한 거에, 최순실이가 한국에 왔는데 하루를 시간 준 거. 멍청한 거 아니면은 한통속일라는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루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는 뭐래. 야, 이 말하는 것도 이게, 이런 워딩 쓰는 거 보면, 반조폭이거든. 그렇지. 조폭들이 자기 고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좀 거칠 게 없는 사람들이 특정 업계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기자들이 뭐 M본부, K본부 그런 식으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런 약자들 쓰는 건 이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자신감이라든지 언론계 종사자라는 그런 거. 최순실은 잘못 배운 프라이드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약칭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론인들이 프라이드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 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 언론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따구로 언론을 망쳐놨어? 아니야. 그냥 그거는 다 씨발 엘리트주의 건조야. 건조예요? 기자들이 나보고 좀 기레기 말이란 좀 쓰지 말라 그러던데. 야, 이 기레기 개새끼들아. 막 가는구나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씨발 없어요. 또 박영선 의원이 또 이거 말고도 한 건 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내부 문건을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대응 지침 이런 제목의 문건인데요. 예. 여기를 보면 빨간 펜, 파란 펜. 예.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친박이라고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얘들은 공격성이 약할 것이야.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이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완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저쪽 편 들고 자빠졌고 핸드폰이 뜨거워. 아니, 그러면 그 양반들은 원래 멍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 받고 나온 거야? 뭐 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니 근데 본인이 그랬잖아. 뭐 저 총수들 몽구형 뭐 아프니까 보내주자고 막 했잖아요. 예. 이완영 그렇죠. 이만희도 오늘 계속 태블릿 PC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것도 물타기 아니야? 그렇죠. 최교일 우리 동네인데 경북 영주 이런 것들을 공천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청와대 들어가서 박근혜 머리 만져주고 있거든. 탄핵된 이 시점에도. 네. 차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요. 청와대 근처에 방문객들인가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차 놓는 데다 차 놓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겠어? 야 너 내일 그 뭐 국정조사 갖고 다 말해 그러겠어? 어? 말 맞추겠지. 빨간색 마티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근혜 이것도 진짜 정신이 없는 게 이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이크업하고 머리를 해? 현실에 대한 정말... 인지 방식이 좀 일반인들과는 다른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순실 사건 터지고 프린세스 메이크업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딱 그거야. 나는 공주고 뭐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니들은 개돼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도 매우 억울하고 피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피눈물이란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얘기를 하지? 하여튼 뭐 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특검으로 넘어갔으니까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꼭 밝혀줬으면 하고 또 김기춘 우병우도 윤석열 팀장이 맡았다 그러죠? 네. 네, 꼭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는 밝혀진 거 다른 거 말고 그 시간에 밥을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판단했다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할 건 특검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상호 기자가 한 4년간 취재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정치권 이야기 해볼까요? 여당? 여당이라면 지금 아사리가 난 그 집을 거의 얘기하는 겁니까? 로얄 럼블이 일어났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친박 비박으로 쪼개서 이제 당을 나올 것 같죠? 비박이 이제 당을 나올 것 같고요. 친박은 뭐 똘똘 뭉쳤더만. 씨발, 근데 이름이 걔네가 혁신과 통합이 뭐냐, 씨. 혁신과 통합을 위한 보수연합인가? 근데 야, 걔네가 무슨 혁신과 연합이야. 얘들은 야 이왕 좆된 거 씨발 이거야. 야 이왕 좆된 거 뭐. 그냥 가. 그러니까 이왕 좆된 거 지금 곳간에 쌓여 있는 그 보물들이나 그래. 좀 지키자. 그거나 좀 챙기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나 좀 끝까지 유지해 보자. 그래. 야 대통령 선거 지면 어때? 우리는 3년 뒤에 총선에서 이기면 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비방 뛰쳐나가고 친박 한 50여 명, 뭐 60명 이 사람들이 당을 간판을 바꿔달겠죠. 새누리에서. 새누리는 뭐 그대로 못 쓸 테니까. 근데 당을 바꿔서 달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친박은 후보가 없어. 아니 저기 계신 분 아니야? 예. 유엔에 계신 분 데려오는 거 아니야? 에이 거길 왜 가? 그 아사리판 난 기름장어가 친박을 왜 가? 그래서 지금 친박은 황교안을 아마 땡겨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황교안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야. 황교안 요즘은 거의 뭐 대통령 자기가 그러니까 예행 연습하고 대통령급 의전 해달라고 뭐 요구했다고 그러대. 하여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지요. 자 비박은 또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비박은 일단은 김무성이가 자기는 대통령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유승민밖에 없다 그랬어. 예. 유승민으로 추대하는 뭐 하나 모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남경필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 쩌리들? 이런 애 어떻게 합니까? 탈당도 했잖아. 예. 이 사람들을 그래서 비박은 여기서 또 쪼개질 거예요. 또 쪼개져서 만덕산으로 가겠네? 그렇지. 제3지대. 만덕산, 이재호, 반기문까지 올지도 몰라. 김종필도 이때 거기에. 뭐 또 우리 한 명 중요한 사람을 잊었어요. 네. 피닉제.
피닉제는 친박에 제가 되고 그러니까 싶은데. 그러니까 친박에서 피닉제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건 있는 안 것 되고. 같아. 그래서 비박은 그렇게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민주 일부에서 이탈이 있을 거예요. 많으면 한 3, 4명 정도 이탈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 정도 해갖고 제3지에서 모이는. 그럼 친박 하나, 비박 2개,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렇게. 근데 국민의당하고 비박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죠. 그 일부가 다 나와가지고 제3지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권은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고민을 하겠지. 호남의 그 민심을 저버리고 저쪽으로 붙느냐. 계산기 때리고 있겠죠. 예. 그리고 박지원도 나온대잖아. 예. 예. 정운찬도 나온대. 예. 예.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나오는 거. 기호 한 18번까지 보자. 그래. 예. 한번 봅시다. 좋다. 그리고, 저는 제발 이정현 대표가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친박은 이정현 나와도 하여튼 이 사람들은 파란색,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은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래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누구예요? 박영선 있었고요. 예. 안민석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만 봐도 이거를 그냥 이 문건을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측에서 이걸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는 자기 직원들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누군가가 백에서 만들어서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와, 그럼 순실이 빼고는 아직까지도 끊긴 게 아니야? 뭘 끊겨? 청와대에서 지금 박근혜가 저러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요거 사실 큰 뉴스인데 지금 MBN에서 단독 보도했다가 다른 데 잘 안 받아 쓰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 빠마를 했다고. 아이롱 파마라고 빠마를 했다는 보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 그 한겨레 보도하고 SBS 보도 나왔을 때 2번 들어갔다는 얘기 나왔어요. 미용사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뭐 오후에 한 90분 정도 했다. 근데 청와대에서 아침에 온 적은 없고 오후에 잠깐 있었다. 1시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머리 만진 거는 20분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직접 가갖고 그 올림머리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명하면서 오전에 한 번 더 왔다가 쑥 들어갔는데 MBN에서 이걸 딱 꺼냈어. 이걸 꺼내면서 아침에도 아이롱 파마를 해줬다. 오전 10시 반 정도. 원래 이 사람이 매일 청와대 가서 대통령 머리 만지잖아요. 네. 근데 미용실 도착하면 오전 10시 반 되는데 4월 16일 참사 당일은 오전 10시 반 넘어서 굉장히 늦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물으니까 아이롱 파마 하는데 3시간쯤 걸리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작업을 끝내고 자기 일을 끝내고 자기 매장으로 돌아가서 한 멘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 사람이 11시를 넘겨가지고 끝났다고 하면 세월호가 벌써 다 쓰러져 가는 때입니다. 예. 그거를 보면서 혹은 보고를 받으면서 아이롱 빠마를 했다는 거잖아. 소름 돋아. 이 정신? 그리고 그 아이롱 빠마하고 나서 태연스럽게 정신 쳐드시고 예. 오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머리 좀 부스스하게 만들어줘 해서 다시 맞았다는 거잖아. 자국 국민 3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상상을 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우리 미용실 가서 파마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파마 해놓고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책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다 볼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 얘기도 그럼 맞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대면 보고를 받았다, 뭐 서면 보고를 받고 뭐 연락이 됐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근데 글쎄 과연 그게 국가 원수된 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MBN 이 보도가 맞다면 파마를 받으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시는 뭐 씨발.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보면 박근혜는 이쯤 들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있는 이쯤 앞뒤로 한 달 정도 수요일 날은 아무런 일정을 안 잡았다는 거잖아. 예. 그럼 얘는 주말에도 쉬고 매주 수요일 또 쉬었어. 그런 얘기잖아. 야, 일반 회사면 잘렸어. 그러면 이게 뭐하리 왜 맞지? 아이롱 빠마를 그럼 언제 하겠어? 수요일 지 쉬는 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원래 아침에 불렀지. 빠마 하는데 배는 넘어갔고 계속 하라고 시킨 거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진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야, 다시 들어와. 머리 흔들어줘. 이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계속 말을 못한 거야. 뭐 했다고? 그 시간에 그 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아니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 원장 자매 네. 해줬다는 원장 자매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가 오후에 그 머리 만졌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인정한 건데 사실 20분이든 90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 상황에 머리를 쳐만지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머리를 산발해서라도 갈 일은 해야 아이, 될 거 아니야. 뛰어나가야 되지. 거기서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미용사들이 증언을 해줄까? 뭐, 국정조사 뭐 불러주고 뭐 증언을 듣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청와대하고 이 사람들이 단절됐으면 증언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일단은 뭐, 청문회 먼저 그거밖에 얘기했죠. 없지 뭐. 네. 오늘 청문회는 조한규 사장이 어제 하드캐리하는. 예. 뭐 다른 거 볼 거 없더라고. 조한규만 보면 되더라고. 엄청나게 큰 거를 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큰 걸리겠지. 그동안 사실은 조한규가 계속 약 뿌렸잖아. 내가 뭐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근데 치지는 않더라고. 확, 이렇게. 근데 그거를 오늘 아마 다 깔라고 맘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한규 사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쇼킹한 것들 몇 개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양승태 대법관을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양승태 대법관하고 또 원주인가요? 지방법원장. 춘천인가요? 춘천 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 뜬금없이 또 이회수 시인 등판하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부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얘기했던 민간인 사찰, 뭐 기무사 사찰,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거 사찰을 했다는 거잖아. 물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민간인 사찰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것은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한 번의 그 국기문란 사건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이죠. 박근혜는 또 하나 탄핵사예요. 왜? 대한민국 상권 분립 나라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거의 최고 수장이죠. 그걸 견제하겠다는 거잖아. 내 말 네. 들으라는 얘기잖아. 예. 그러면 상권 분립이 아니죠. 헌법 완전히 위배한.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이 맞을 거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게, 이 조한규 사장이 지금 국회에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제출한 문서에 워터마크가 찍혔대요. 네. 국정원 워터마크. 복사하면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충분하고. 국정원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원도 또 한 번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예. 그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찰했다. 그럼 괜찮아, 사실은 그거. 들리겠지. 제뭐 소문에 것 같아. 따르면 이런 거? 뭐 바람을 피고 다닌대더라. 뇌물을 뿌린대더라. 뭐 춘천에서 누가 바람을 피고 다닌대더라.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지방법원장은 뭐 관용차를 막 이용했다. 뭐 이런 예. 얘기 나오고 또 로비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 들려서 국정원이 갔다. 문제 없어. 왜냐면 그거는 사정기관에 의해서 네.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거죠. 지금 대법원장은 뭐냐면 등산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일상적 사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아까 그 춘천 지법원장이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그걸 어떤 그 소스를 듣고 가서 확인을 한 거라면 건지, 아니면 계속 살펴보다가 체크했는지. 계속 살펴보다 체크했으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문서가 맞다면은 국정원이 그런 거 하는 데인가? 다른 사찰 기관이 따로 있을 텐데. 있지, 청와대에. 예. 그런데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 자체도. 아니, 그건 국정법 위반이고요. 하여튼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오늘, 이게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 대법원장의 일가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의 건혹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조한규가 세계일보 전 사장이죠. 네, 처음에 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그거 받은 거잖아, 세계일보에서. 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자료 유출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그런데 내용은 찌라시다. 뭐야? 국기문란인데 찌라시가 뭐야?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행위는 문제가 되지만 안에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자료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자료가. 이것도 아마 그 중에 한 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고, 그것도 김기춘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거, 또 확인된 거고, 김기춘 물론 아니라고 그러지만, 모릅니다. 우리 응천이 형이, 그거 구라예요? 내가 들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청와대 지시로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이 문건도 청와대의 지시, 혹은 국정원의 과잉 충성,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문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가 중에 등산을 갔다는 거지, 대법원장이. 이 등산 강이라 그래요, 이분. 묻지마 등산은 아니겠지. 근데, 대자연 나이트? 진작에 가다가 좀 빠지지, 헛발지지 마지 마. 깜짝 놀랐어요. 그, 금요일 날 등산을 좀 갔다 그러는데, 퇴근하고 안 가면 문제가 좀 되겠지. 뭐, 일단 그렇게 되고, 이 춘천 지법원장은 사실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회수 얘기 나온 거는 이회수 등 지역 내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뭐 구축해 놓고, 법적